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설로 읽는 한국사의 수업을 맡게 된 조미영입니다. 지금 제가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찍고 있는데요. 많이 어색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을 오기 전에 제가 몇 명이 들어왔나 이제 확인을 해 봤거든요. 되게 오프라인 수업을 했을 때 오붓하게 수업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으로 면대면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이제 일주일에 2시간 하루 수업을 하고 있고요. 국가가 정해준 시간대로 2시간에 해당하는 수업 분량이 온라인으로는 30분 분량이거든요. 근데 이 30분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2시간 동안 했던 수업의 진도를 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실히 지키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30분 외에 무언가 이제 이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배워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미션을 주려고 합니다. 그 미션들은 공지사항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동영상 과제를 통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과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30분 정도? 30분도 아니에요. 좀 짧은 숙제는 10분? 네, 좀 긴 숙제는 30분? 네, 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려고 합니다. 양질의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만들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때 이 수업이 어색하거나 힘들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할 소설로 읽는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소설 안에 묘사되어 있는, 그려지고 있는 한국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그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설이라는 장르는 크게 정의하면 총체적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이라는 단어는 응축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울, 사회를 바라보는 거울, 그런 역할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소설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소설은 기본적으로 사실성, 허구성, 오락성, 그 다음에 어떤 서사성, 이런 것들, 진실성,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들 이제 하나하나 풀이하다 보면 허구성이라는 단어는 실제가 아니라 가짜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를 믿게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실성과 진실성이 필요합니다. 사실성과 진실성은 이것이 믿음직해 보여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믿음직해 보려면,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면 실제 있었던 사건, 실제 있음직한 사건을 투영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소설을 단순히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소설이 그리고 있는 그 알맹이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 무엇보다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토도로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환상은 진실을 감추는 보자기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이 뭐냐면 이 보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자기는 어떤 보자기냐? 이 진짜인 현실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들을 의미하죠.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소설도 단순히 거짓말이야, 진짜 이 세상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몰리면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서사성과 오락성이 있는데요. 서사성은 시간적 흐름을 나열하는 것들, 인과 과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쓰기 방법이 서사이고요. 오락은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독자들이 읽겠죠. 저도 최대한 그 소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철학적인 부분보다 재미있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옛날 소설들 있잖아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 전 시대를 다루면 그런 부분들이 놓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성은 놓치지 않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수업 시간에 하는 말버릇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를 질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르치는 내가 잘 설명하고 있나? 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됐다라고 하시면 다시 되돌아서 다시 들어도 되고요. 제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핸드폰 번호 아니면 이 클래스에 쪽지가 있어요. 그걸로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대로 최소한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해 못하는 바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내가 하고 있는 교수자가 선생님이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됐는지 확인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네. 현대소설 중심으로 제가 다룰 건데요. 소설로 있는 한국 사회는 제가 10년 전부터 수업을 쭉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사이, 물론, 교수자가 이제 몇 번 바뀌기는 했지만, 10년 동안 이제 꾸준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간을 따지면 수업을 해왔는데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 한국 사회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소설의 기점이 되는 1920년대 소설부터 다뤄왔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한 과목씩 이렇게 다뤄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최근 한 5, 6년에서는 60년대부터 소설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의 세대가 60년대 세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가 2000년대 세대예요. 그러니까 더 나이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90년대 후반? 요 정도에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시대에는 어떤 사상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생활이 영위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따라왔으면 네, 뭐 이렇게 60년대나 70년대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좀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세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세대나 혹은 그 뭐 이모, 삼촌 이런 세대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기간을 공유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읽었던 이유는 가장 인기 있었던 책이기도 하지만 과연 내가 가르치고 있는 혹은 가르쳤던 90년대생들이 어떤 마인드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여러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좀 의문이 나기도 했어요. 과연 90년대생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근데 그 책은 저랑 같은 연대에 태어난 사람이 작가가 자신의 이제 부하 직원 밑에 들어오는 이제 부하 직원들의 삶을 캐치하면서 90년대생은 이런 마인드구나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반은 맞아요. 근데 반은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봐왔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90년대생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워라밸 삶을 존중하고 그리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되게 강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온 그 삶의 배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배경들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나 아니면 어떤 행동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지 그 세대를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학년별로 느껴지는 느낌들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수업의 분위기도 각 학기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는 사실 이 오프라인 수업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수업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캐치할 수 있는데, 온라인 수업은 이제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각설하고, 90년대생들을 읽으면서, 어떤 이제 그 세대의 특징들을 뽑아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60년대부터 2000년대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미션들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성,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루고 있는 어떤 특징들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설을 통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과 지금 한 집에 살고 있는 혹은 졸업을 하고 나서 만나게 된 직장 상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폭넓게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갖고 와야 되는 미션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저희는 그 한 주에 2편씩 단편 소설을 읽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 한 권으로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 복사실에서 책을 제본할 수도 없고, 그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텍스트들을 미리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그 텍스트들을 읽고,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오픈북으로 시험을 봐요.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뭐냐면, 책을 꼭 읽어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수업 때에는 제가 A4 한 장에다가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바탕으로 자기가 읽은 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쓰면 되거든요. 그때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책을 펴놓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험 문제를 내는 이유는 얼마나 글을 잘 쓰나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암기를 잘했느냐를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업을 나가기 위해서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데 텍스트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에 따라서 수업의 이해도가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수업의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텍스트를 읽어갖고 오기 바라는 저의 마음 때문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 시간은 오프라인 수업일 때는 3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30분 동안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30분에서 한 40분 요 정도? 근데 안 읽어갖고 오시면 그 시간에 그 시험 문제를 다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충이라도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오셔야지만 문제를 이제 빨리빨리 풀 수 있거든요. 문제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색 옷을 입었니? 라거나 그 사람이 가는 상가 이름이 뭐니? 이렇게 되지 않고요. 그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나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총체적으로 물어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네,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이 시험에. 어떤 유형으로 시험 문제를 냈는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텍스트들을 잘 이해하셨다면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출석부를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베트남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이 한 4명 정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외국인 학생들에게 이 수업이 쉬운 수업은 아닐 거예요. 외국인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한국인 학생들처럼 완벽한 한국어 쓰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교수자가 여러분들의 글 쓰는 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국인 학생들이더라고 할지라도 성실하게 텍스트는 읽으셔야 합니다. 네. 지금 텍스트는 앞서 공지했던 것처럼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보는 것들은 바로 이제 그 시간에 제출을 하고 수업이 지난 다음에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왠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에 오픈북으로 책을 열어놓고 시험 보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거는 컨닝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학생들도 오프라인일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시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제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한 5분 정도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프라인 때 아파서나 아직 이 코로나가 다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서 만약에 수업에 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주까지 제가 과제란에다가 수업을 이렇게 오픈북 테스트를 올리거든요. 그 주까지 올리면 기존에 있는 학생들과 동일한 점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를 주진 않지만 그래도 차등적으로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수업 시간에 와서 이제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소설을 읽어야 되는 텍스트가 있을 경우에는 강의 자료에 제가 2편씩 소설을 올릴 거고요. 소설은 단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 편 읽을 때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속도가 느린 학생들은 반드시 수업 시간에 텍스트를 읽어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 체크해가지고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오픈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수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평가는 중간고사가 15점, 기말고사가 15점, 출석이 20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오픈북으로 보는 쪽지 시험이 5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만 잘 본다고 점수가 잘 나가지 않아요. 매주 시험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소설로 읽는 이 한국 사회를 오픈북으로 한 이유는 학생들이 텍스트를 읽어갖고 왔나, 읽어갖고 오지 않았나를 이렇게 매주 오픈북이 아니고 그냥 시험을 치니까 한 중간고사도 아니에요. 한 4주 지나니까 학생들이 대거 빠지더라고요. 난 어차피 이 수업은 F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대거 빠져서 점수를 줄 수 없게끔 결석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저한테 이 소설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소설을 읽어가면서 인생 소설을 만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PPT로 수업하고 판사하고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텍스트를 읽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픈북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읽기만 한다면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1년 정도는 그냥 시험을 보다가 1년 후부터는 오픈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만 한다면 출결석과 출결석 잘하고 그리고 매번 시험을 성실하게만 본다면 B 이상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으니까 매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부담을 내려놓고 그냥 이 수업 시간에는 성실만 장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매 수업은 아마 PPT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PPT가 있는데 그 PPT는 PPT 영상을 띄우면
PPT에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MP3 파일로 여러분들이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 그 장마다 제 목소리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네, 목소리가 여러분들 듣기에 좋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최대한 목소리에 힘을 빼고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목소리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 트레이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지는 그 PPT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내용과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 책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픈북으로 텍스트를 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 텍스트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그 한 편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자양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합쳐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와 중간고사에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미리 공지하지만 오픈북이 아니고요. 그거는 정말 외워서 봐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내용은 여러분들 봤던 쪽지 시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PPT 수업 내용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수업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업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0년 단위로 끊어져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도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각각의 시대별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60년대에는 군사 독재 정권도 있었고요.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거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80년대에는 그때는 대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이 이뤄졌고 그것들의 쾌거를 얻어서 90년대에는 민주화가 시작됐지만 대중문화가 급속하게 유입이 되고 그리고 어떤 공통으로 이루어내고자 하는 패러다임이 사라지고 나서 사람들이 보여지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고요. 2000년도에는 밀레니엄 시대이거든요. 새로운 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2010년도에는 아마 4.16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세월호 사건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으로 인해서 시민의 권력이 상승되고 있죠. 그러니까 높아지고 있죠. 이런 것들, 이런 사건들이 각 10년대별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굵직한 사건들은 소설을 내도 큰 영향을 미쳐서 은연중에 그 사건들의 영향이 내포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읽는 훈련을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60년대부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대까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각 시대별로 2편씩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그거 먼저 인지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의 자료는 소설 텍스트는 강의 자료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텍스트는 과제란에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지하는 사항은 공지사항에 제가 따로 올려놓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과제란에 올려야지만
그리고 여러분 동영상 강의라고 또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올려야지만 이 온라인 수업 때의 출석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이 수업을 듣고 과제를 올리셔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를 시청을 하면 출석 체크가 돼요. 이 사람의 강의를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에 대한 출석 체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고요. 오늘은 첫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이번 주까지 숙제 올리는 시간을 줄 거예요. 이번 주 과제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대, 그러니까 0살부터 지금 20살이든 22살이든 23살이든지 간에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가장 인상 깊은 사건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과제란에 있거든요. 거기 한 5줄? 네,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그러면 그걸 제가 이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학작품도 그렇고, 우리의 삶은 사회랑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지했지만 공식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큰 사건들을 여러분들 거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네. 과제란에 가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올리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60년대 소설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